회사 앞 도로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창밖으로 몰려들었죠. 그중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품격 있는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정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날 건넨 50만 원, 그게 당신의 시험이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그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저녁, 병원, 그리고 쓰러진 노부인. 그날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정우는 젖은 구두를 질질 끌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월세가 밀려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었지만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사람들은 우산을 바쁘게 흔들며 자기 갈 길만 갔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누군가 털썩 쓰러졌습니다. 노부인이었어요. 사람들은 피하듯 돌아섰지만 정우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산을 덮어 씌우고 노부인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노부인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숨이 가쁜 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노부인을 태웠고 이 근처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기사도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정우는 번호표를 뽑고 노부인의 팔을 부축하며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노부인은 괜찮아요. 돈도 없는데. 괜히 고생시켜. 미안해요. 그 말에 정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 급한 분이세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진료비 창구 앞에서 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8장과 만원짜리 10장, 총 50만 원이 전부였죠. 그 돈은 이번 달 방세와 식비로 아껴둔 생계비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돈을 봉투에 넣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분 이름 모르지만 진료비로 써주세요. 간호사는 놀라서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젖은 어깨를 털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나도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겠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본 병원 유리문 너머엔 노부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 CCTV 화면 속에 한 젊은 남자가 환자를 업고 달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의가 훗날 그의 인생을 뒤집는 복선이 될 거라는 거요. 며칠 뒤 정우는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고객 자료를 정리했지만 실적은 여전히 바닥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팀장의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씨, 이번 달 목표 또 못 채웠죠? 도대체 왜 이렇게 감이 없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료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다. 핑계대지 마요. 능력이 없으면 나가든가. 사무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컴퓨터만 바라봤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와 의자를 끌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소란 속에서 그는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값싼 김치찌개 한 그릇이 식어갔지만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자 낯익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눈빛엔 묘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정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여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동료가 툭 내뱉었습니다. 야, 저 여자 회장님 부인 아니야? 그 사람 요즘 자주 회사 오던데? 정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여자가 왜 자신을 쳐다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업 전화를 걸면서도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퇴근 무렵 팀장이 불러 회의실로 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우의 거래 자료가 쌓여 있었고 팀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윗사람들이 당신한테 관심 많다던데 운 좋겠네?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비꼬는 말투만이 불쾌하게 남았죠. 그는 조용히 고개 숙이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던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그 노부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괜찮을까? 병원비는 잘 냈을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했습니다.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회장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정우가 도와준 노부인의 딸이자 바로 그 식당에서 그를 바라봤던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정우의 이름이 적힌 인사기록표가 들려 있었죠. 엄마, 그 청년 기억나요? 그날 병원에서 당신을 업고 달렸던 그 사람이에요. 비는 유리창을 타고 흐르고 그녀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곧 정우의 인생을 뒤흔들 첫 신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의 방엔 휴대폰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월세 납부 기한이 지났습니다라는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에 낸 병원비와 생활비로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회사에서 들은 팀장의 비아냥이 떠올랐습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든가.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도왔던 노부인의 얼굴도 떠올랐죠. 그분은 잘 계실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버스 안.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어제 봤던 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맞죠? 잠시만 시간 괜찮을까요? 정우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회의실로 안내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 회장의 부인입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셨죠.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엔 병원 복도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쓰러진 노부인, 비 내리던 거리, 그리고 자신이 건넸던 봉투. 그는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저는 그냥 그때 상황이 급해서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다면 저희 어머니가 왜 아직도 당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순간 정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지만 정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한테 그건 너무 과한 일이라. 그의 눈빛에는 당황과 동시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보답이 아니라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 어떤 의미가 될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정우는 텅 빈 회의실에 앉아 멍하니 그녀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나 자신을 증명하기. 파일 이름을 입력한 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운에 기대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창밖에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또 다른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아침 회의. 정우가 회의실 문을 열자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그를 향하고 있었죠. 그는 자리에 앉으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부인이랑 아는 사이라던데. 병원에서 도와줬다더라. 설마 진짜야? 정우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퍼뜨렸음이 분명했죠. 그때 팀장이 서류를 내려치며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잠깐 내 방으로 오죠. 문이 닫히자마자 팀장은 비웃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떠들썩하네. 뭐, 회장님, 어머니랑 친하다더니 이제 대표 노리나? 정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오해십니다. 팀장은 비꼬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달 목표 2배로 해와. 정말 실력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이상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날 오후 회장 부인이 직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기억하시죠? 정우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죠. 이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기회예요. 정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닌 테스트 제안서라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신사업 담당자 선정 테스트. 그 아래엔 회장 부인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누가 더 진심을 다하느냐의 문제예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정우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쏠렸죠. 팀장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저걸 하겠다고? 하지만 정우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그 말 한마디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며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사무실엔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 정우의 자리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모니터 불빛 아래 그는 홀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청소 직원이 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로 그는 커피 한 잔을 들이켜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정우가 맡은 사회공헌 신사업 테스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눈에 띄게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겉으론 응원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팀장 눈 밖에 났는데 저걸 맡았다고? 저건 망하는 길이지. 괜히 나섰어. 정우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야근하며 기획서를 다듬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죠. 정우 씨, 보고서 파일이 없어졌어. 다시 써? 정우는 당황해 컴퓨터를 살폈지만 정말로 작성 중이던 문서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백업도 없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이번엔 백업 3개로요. 밤새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고 건물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피로에 젖은 눈을 비비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그냥 테스트가 아니야. 내 인생이 걸린 싸움이야. 다음 날 아침 팀장은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망신줬습니다. 이게 보고서야? 초등학생 수준이네. 이런 거 내고 무슨 대표를 하겠다는 거야?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의 후배 지훈이 조용히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팀장이 몰래 내 파일 USB 뽑아갔어요. 어제 회식 때 정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 옆 복사기를 켰습니다. 이미 새로 작성한 기획서의 완성본이 인쇄되기 시작했죠.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까지 버티네. 보기 좋다. 아주. 그러나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증명 중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완성된 보고서를 직접 회장 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네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검증이 남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시험을 통해 드러나죠. 그 시험이 사람을 바꾸기도, 드러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끄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보다 결의가 더 짙게 배어 있었죠. 한편 팀장은 회장실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우 그 녀석. 이번에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진심 따위 필요 없죠.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정우의 이메일함에 내일 발표 취소라는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발표 취소. 짧은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노부인을 업고 달리던 순간, 비 내리던 거리의 냉기, 그리고 회장 부인의 말. 진심은 언제나 시험을 통해 드러나죠. 그는 그 말을 되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끝이라면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회사에 도착한 그는 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회의실 안엔 팀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정우 씨. 메일 확인 못했나 보네. 오늘 발표는 취소야. 정우는 조용히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취소든 뭐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그는 노트북을 연결했고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켜졌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사람을 위한 나눔. 그는 자신이 직접 찍은 봉사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미지보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은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창밖을 가리키며 웅성거렸습니다. 정우가 뒤돌아보자 회사 앞 도로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흰 SUV, 그리고 회장 부인의 차량이 맨 앞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VIP가 오셨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회장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지만 그녀는 곧장 정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표 계속하세요. 듣고 싶어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엔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진심의 사업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발표가 끝나자 회장 부인은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이 프로젝트 우리 그룹의 이름으로 진행합시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했죠. 저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회장 부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정우의 이메일함에서 삭제됐던 취소 메일의 원본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보낸 거죠. 진심을 방해한 건 당신 자신이에요. 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원들이 그를 바라봤고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통과했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심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도운 그날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순간 정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날의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건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회의실 안엔 조용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정우는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와 놀라움 그리고 묘한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뒤에는 또 한 번의 더 깊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선 정우는 여전히 얼떨떨했습니다. 시험이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는 복도를 걸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외제차 행렬을 구경하는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뒤돌아보니 회장 부인의 딸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그를 회장실 안쪽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 안엔 커피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고
정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사실 그날 병원에서 어머니를 도운 걸 제가 먼저 봤어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소연 씨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 몰래 사회공헌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이 병원으로 어머니를 업고 달려오는 걸 보고 그냥 놀랐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 돈까지 내주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를 제안한 것도 사실 저였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회장 부인님이 아니라 소연 씨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건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죠. 그리고 어머니도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과 기대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발 다가와 말했다.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자꾸 당신이 생각났어요. 이 테스트가 끝나면 솔직히 말하려고 했어요. 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죠. 소연 씨, 감사합니다.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하는 일은 없대요. 그날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결국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정하셨어요. 당신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시겠대요. 정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리를요? 무슨 자리 말씀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신사업 대표. 그리고 제 인생의 동반자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고 진심이 느껴졌죠. 순간 문이 열리며 회장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인연이란 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닿는 거예요. 정우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죠. 그날 그는 진심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뒤 봄 회의실 한쪽 벽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 사회 공헌 신사업부 대표 정우. 그 문구를 바라보며 정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월세 독촉 문자에 한숨 쉬던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는 직원들과 악수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부서는 활기찼고 젊은 인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여전히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엔 50만 원 봉투에 함께 들어있던 영수증 한 장이 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 50만 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엔 직원들이 진행 중인 봉사활동이 한창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발표회 준비 다 됐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고 단정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죠. 그녀는 살짝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쳤습니다. 대표님이 그런 말 하면 직원들이 오해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회장 부인이 들어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둘 다 여전히 잘 어울리네요. 어머니는 참 뿌듯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모두 장모님 덕분입니다. 그날 도와드린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회장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건 행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행운을 불러온 거죠. 그 말에 정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뒤편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비 오는 날 젖은 구두를 신고 노부인을 업고 달리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회사의 상징이자 초심을 상기시키는 표식이 되었죠.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 말이 맞네요. 정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향, 그리고 평화로운 공기 속에서 그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심을 잃지 않겠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노부인을 본 그는 주저없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라는 걸요. 선행은 값이 없는 투자입니다. 오늘의 작은 친절이 내일의 인생을 바꾸죠.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빛이 납니다.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작은 선행 하나가 큰 인연으로 돌아온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우처럼 우연한 친절이 운명이 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사연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